자, 여러분, 지금이 금요일 저녁입니다. 저는 피파라이프 2K리그 챔피언십 시즌 1을 전조를 중계하고 뒤조가 이제 수빈이랑 덕현이랑 형철이가 들어가 있거든요. 중계를 하고 있는 중에 중계 준비를 하고 있는 도중에 히샬리송 오피셜이 떴더군요. 뭐 사실 별다른 내용이 있진 않습니다만 또 오피셜이 뜨면 또 거기에 맞춰서 영상 하나를 올려주는 게 또 우리 느낌이니까 얼른 회사로 와서 이거로 준비를 했습니다. 2027년까지고요. 그리고 위에 있는 것처럼 이게 추정이에요. 근데 추정인데 어쨌든 옵션이 다 더해지면 약 1000억에 가까운 그래도 꽤 나가는 이적료를 주고 영입을 했습니다. 은돈벨레를 생각하면 뭐 히샬리송은 훨씬 더 검증된 자원이기 때문에 저는 요즘에 검증된 자원을 살려면 이 정도 돈은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토트넘의 이적 시장의 행보는 뭐 최근에 뉴스에 나왔던 거를 감안을 하더라도 레비도 많이 바뀐 것 같고 역시 콘테 감독이 좀 대단한 행보를 보여줬고 미래를 보여줬고 그리고 지금 손흥민과 케인이라는 리그에서 최고급 공격수들을 보유한 이 순간은 무언가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을 전체적으로 공유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토트넘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그림이죠. 자, 뭐 별다른 내용은 없습니다만 조금 더 종합을 해보자면 토트넘의 페리시치, 그 다음에 프레저 포스터, 비수마 요거에 이어서 굵직한 네 번째 영입이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 이 선수는 포워드 자원이죠. 뭐 전천후 자원이라고는 합니다만 최전방 왼쪽 오른쪽을 서긴 합니다만 그래도 뭐 전방이랑 왼쪽에 조금 더 가까운 자원이라고는 봐요. 일단 근데 이제 루카스 모우라가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유력한 자원이라고 보기 어렵죠. 이 선수는 뭐 얼마 전 영상에서도 이야기했는데 공격적으로 임팩트 있는 모습을 쭉 보여줄 수 없는 자원일 수밖에 없고 특히나 수비를 할 때나 전방위적인 압박을 구사해야 됐을 때 언제나 밸런스를 무너뜨리는 스타일의 선수이기 때문에 뒤에 있는 쪽 수비까지 영향을 부정적으로 주는 그러니까 루카스 모우라는 이제는 이제 써서는 좀 안 되는 선수라고 보이고 베르바이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네덜란드로 이제 좀 돌아간다고 하니까 공격은 분명히 필요했는데 리그 내에서 검증된 자원이고 그 다음에 득점의 기록만 놓고 보더라도 충분히 저는 괜찮은 자원이라고 생각을 해요. 등번호는 아마 뭐 9번을 받지 않겠어? 9번을 받을 것 같은데 손흥민과 케인이 있고 클루셉스키라는 자원이 지난 시즌 대박을 쳤죠. 사실 파르마 시절에 아주 좋았던 모습을 뭐 생각을 한다면 이런 포텐셜이 이상한 건 아닙니다만 유벤투스에서의 모습을 생각한다면 이거는 대박이라고 저는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 가지가 잘 맞아 들어가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 선수로 공격진을 구성하는 거는 좀 어려움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히샬리송의 투입은 저는 누구와 경쟁체제 이런 거라기보다는 4명의 공격진은 있어야지. 그게 투톱이 됐든 3톱이 됐든 누가 됐든 간에 4명의 공격진은 이 배치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선수를 어떻게 써먹어야 될 것인가 라는 거를 봤을 때 전천후 포워드 자원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써먹을 수 있겠지만 이적료를 보면 옵션이 다 발동이 된다고 생각을 한다면 1000억 원에 가까운 선수란 말이에요. 근데 1000억에 가까운 선수를 서브급으로 사왔을 리는 저는 조금 없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선수는 단순 서브라고 볼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공격진의 핵심적인 자원이다 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오히려 그러니까 이거는 예를 들어서요. 굳이 따지자면 저는 클루셉스키가 반 시즌을 아주 잘했기 때문에 내년에 초반에는 이 선수를 좀 집중적으로 마크하느라 고생을 할 수도 있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오히려 히샬리송이 초반에는 좀 주전급으로 나올 수도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물론 클루셉스키가 뭐 떨어진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가격이나 이런 걸 감안했을 때 오히려 우선순위를 히샬리송이 받을 수 있을 정도로 이 선수는 유능한 자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리그에서도 충분히 검증이 된 자원이기 때문에 손캐는 저는 이건 붙박이라고 봐요. 근데 클루셉스키와 히샬리송은 때에 따라서 대회에 따라서 쓰임새에 따라서 여러 가지 좀 변주를 줄 수 있는 자원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지금 토트넘이란 팀이 다음 시즌에 소화해야 되는 게 리그, 그 다음에 챔피언스 리그, 특히 이 FA컵과 리그컵은 현실적으로 봤을 때
토트넘이 정말 노릴 수 있는 메이저한 트로피라고 생각을 해요. 개인적으로는 이 리그컵보다 FA컵이 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아무래도 챔피언스리그 우승권 클럽이라고 보기에는 지금 이 전력이 좀 어려우니까,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포체티노와 함께 결승까지 갔던 걸 감안하면 토너먼트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가능성으로 따진다면 이런 데도 이제 노려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 컵 대회 3개 다 리그 하나를 또 소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히샬리송은 거기 아주 중요한 자원이라고 생각이 되고, 다음 시즌에는 교체 카드가 5장이에요. 그러면 전술적으로 변주를 줄 때도 훨씬 더 많은 기회를 받을 것이다. 케인의 동선 자체가 단순히 전방에 머무르는 어떤 포처나 타겟터가 아니죠. 마치 넘버 10처럼 내려오는 경우가 많은데, 이럴 때를 생각을 한다면 손흥민이랑 히샬리송이 투톱처럼 움직이고 해리케인이 약간 내려와서 오히려 링크 역할을 해주는 그림도 나올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뭐 손흥민 선수 얘기하니까 손흥민 선수가 또 이제 인스타그램에 좋아요를 눌렀다고 하죠. 그리고 저희가 AIA 생명과 이제 공식 협업을 하면서 토트넘 방한 타이밍에 여러 가지 것들을 하려고 하는데, 히샬링송도 지금이라면 이제 방한까지 열흘 남았잖아. 그러면 같이 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얼마 전에 브라질 대표팀과 함께 한국으로 왔었는데 뭐 빠른 시일 내에 2번이나 오게 되는 이런 그림이죠. 어쨌든 이게 또 쿠루셉스키와는 다른 종류의 히샬리송이 자원이기 때문에 콘테 입장에서는 상대에 따라서, 그 다음에 그것도 있어요. 이번 시즌은 아니었지만 최근에 한 대여섯 시즌을 쭉, 대여섯 시까지가 너무 갔다. 한 서너 시즌만 보더라도 케인이 리그 중후반부에 부상으로 빠지는 경우들이 좀 있었어. 그러면 그럴 때 임기응변 삼아 뭐 다른 선수를 쓸 수 있었겠지만 히샬리송이라는 선수가 있다면 그 자리를 완전히 대체해 줄 수 있는 것도 있을 것이고, 사실 손흥민 선수도 이 선수 자체가 매 경기 나와서 풀타임을 뛰면서 좋은 기량을 펼칠 수 있는 자원이지만, 이제는 손흥민이랑 케인이 92년생, 93년생이란 말이야. 케인이 93, 소니가 92년생. 그리고 4개 대회를 중요하게 치러야 됐을 때는 체력적인 안배를 위해서도 이런 자원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장점은 이미 형철이도 많이 얘기를 하고, 히샬리송은 사실 그 프리미어리그에서 왓포드 때도 그렇고 에버튼 때도 그렇고 우리가 많이 봤던 자원이죠. 공을 운반해야 할 수 있는 자원이고요. 수비 가담이 아주 또 압박을 하면서도 좋게 만들어줄 수 있는 자원이고, 대단히 큰 키는 아닙니다만 제공권에도 장점이 있는 선수고, 그 다음에 좋게 말하면 투쟁심인데 어쨌든 투쟁심이 있고, 그리고 브라질리언인데도 불구하고 이 아주 성실한 스타일의 브라질리언 선수들 중에서 조금 노는 거 좋아하고 즐기는 거 좋아하는 선수가 있는데 그쪽과는 좀 아닌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장점이 있을 것이고, 단점으로 생각한다면 이 선수가 또 결정력이 대단히 좋은 스타일의 선수는 아니다. 그러나 케인과 손흥민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은 뭐 둘이 좀 해주고, 히샬리송은 다른 종류의 이 좀 전념을 하면 되기 때문에 뭐 아쉬울 수는 있겠으나 대단히 큰 문제는 아니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아까 얘기했던 긍정적으로 보고 내가 좋아하는 팀의 선수라고 생각을 했을 땐 투쟁심인데, 반대편에서 봤을 때는 이 선수가 이제 터프와 더티와 그 어딘가에 있을 때가 있어요. 특히나 모르겠어요. 이 선수가 굉장히 좀 열정적이고 그러다 보니까 에버튼에 있을 때도 머지사이드 더비 때 굉장히 좀 이 폭발적으로 플레이를 하다 보니 뭐야? 뭐 저렇게까지 해? 라는 장면들이 좀 있었잖아. 그렇게 됐을 때 이제 저는 좀 걱정되는 건, 와, 이거 북런던 더비에서 히샬리송이 또 토트넘의 감정이 빡 하면서 여기에 집중하다 보면 그 경기에서도 좀 거친 플레이가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어쨌든 이런 부분은 히샬리송이 이런 성향을 가지고 있다는 거는 아마 에버튼 팬들도 알고 계실 거고, 프리미어리그를 그냥 보시는 분들도 다 알고 계실 거고, 토트넘 팬들도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이게 어떻게 비춰지는지는 나온 다음에 플레이를 해봐야죠. 뭐 그때 그랬으니까 지금도 그럴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건 저는 좀 무리가 있다고 보니까, 이거는 그때 그런 행위가 나온 다음에 생각하면 되니 별 걱정할 거는 저는 지금 걱정할 건 아니라고 봅니다. 자, 어쨌거나 토트넘은 굉장히 빠르고 그리고 적극적인 행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알레스티어 골드나 여러 좀 유력한 기자들을 이야기를 좀 들어보면 토트넘의 이적 시장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 아직도 추가할 선수들이 남았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적 시장 완성도 컨텐츠에서 보면 토트넘의 지금 우리가 포지션을 쭉 놓고 봤을 때 왼쪽 윙백에 페리시치가 들어왔고, 그리고 중앙 쪽에 비수마가 채워졌고, 그리고 전방 쪽에 히샬리송이 들어갔고, 그 다음에 서브 골키퍼의 프레저 포스터가 들어갔는데, 언뜻 생각했을 때 조금 더 필요하다 싶은 자원은 오른쪽 풀백, 뭐 로얄, 그 다음에 도어티가 있지만
로얄 약간 뭐 이런 느낌 있잖아. 그러면 여기에 아무래도 제드 스펜스 같은 선수가 들어올 수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왼발 센터백은 지금 느낌으로는 렁글레 임대 이 요쪽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면 왼발 센터백도 추가가 될 것이고, 개인적으로는 뭐 계속 제가 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다이어를 밀어낼 수 있는, 특히나 렁글레가 빌드업에는 기가 막힌 장점이 있다 할지라도 수비적으로 불안한 부분이 있다면 중앙에 있는 이 선수가 조금 더 좋은 선수가 온다면 그게 커버가 될 것 같은데, 글쎄요, 그 좋은 선수를 살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링크는 뭐 조금 더 지켜보는 걸로 하고, 이 중앙 쪽 수비수는 어디든 간에 그 다음 중앙 쪽에 뭔가 조립을 해줄 수 있고 빌드업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선수가 있다면 좋을 것 같은데, 그거는 일단 이 비수마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중앙 자원에 호이비에르, 그리고 벤탄쿠르, 올리버 스킵, 그 다음에 비수마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당장 급한 자원은 아니라고 봅니다. 근데 뭐 틸레망스 링크도 있고 뭐 있긴 하더라고. 어쨌든 지금 당장 빠르게 그 다음에 우리가 뭔가 들을 수 있을 것 같은 거는 제드 스펜스와 렁글레가 아닐까 싶고, 이 정도면 사실 굉장히 전방위적인 이 보강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이런 어떤 그 지금 보강이 4위 자리를 공고히 하고, 왜냐면 이 4위 자리나 어쨌든 뭐 열려있다고 본다고 생각한다면 3위까지 우승권 클럽이 맨시티랑 리버풀이라고 본다면 그 자리를 위해서 싸우는 클럽들이 많이 있잖아요. 거기에서 확실한 우위를 가지기 위해서 이런 영입들은 전방위적으로 필요하다고 보고, 챔피언스 리그에 나가는 것까지 생각을 한다면 반드시 필요하다고 봤는데, 그 어느 때보다도 여느 때와 다르게 토트넘의 이적 시장은 활발하고 적극적이고 좋은 자원들이 들어오고 있다. 이거는 굉장히 좀 긍정적인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뭐 다른 팀들도, 첼시도 지금 여러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그다음에 맨유는 뭐 주말 사이에 프랭키 더용과 뭐 이런 자원들, 말라시아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뭐 또 이야기가 막 나오고 있고, 아스날도 지금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음 시즌엔 역시 뭐 언제나 그랬지만 다시 한번 챔피언스리그 티켓을 위해서 아주 많은 클럽들이 좋은 스쿼드를 가지고 싸우려고 하지 않을까. 그 중에서 토트넘은 안정적인 이 이적 시장을 보내고 있고 이미 한번 4위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특히나 콘테라는 감독과 손흥민과 케인이라는 믿을만한 공격수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반발짝 내지 한 발짝 이상 앞서 나갈 수 있는 행보를 보이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어쨌든 뭐 제가 오늘 했던 얘기는 비교적 뭐 새로운 이야기도 없고, 그 다음에 이전에 우리가 했었던 얘기지만 오피셜에 떴으니까 한번 쫙 정리를 했고요. 자, 여러분 항상 금요일 토요일에 이 K리그 챔피언십 저랑 수빈이랑 덕현이랑 형철이랑 이렇게 나가고 있으니까 요거 함께 즐겨주시면 좋겠고요. 다음 주 또 월화수 데일리 라이브 때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